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369페이지 우리 2장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있죠? 이걸 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얘네들 우리가 조세의 특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성격이었냐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인데 이건 어떤 거냐? 요 시험에 여기 이제 30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들을 골라봐라 나왔는데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 이용 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이제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어떤 거냐면 먼저 이쪽 보시면 여러분요 부동산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또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부동산 팔 때 내는 양도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데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도 있는데요.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될 수 있고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되고 양도 단계에서도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 좀 되고 나중에 이제 정리해 드리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취득할 때, 부동산 취득할 때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에요. 얘네들은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 외에 국세에서 보면 상속세, 증여세도요. 상속세나 증여세도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세금입니다. 뭐 더 있지만 요 정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먼저 지방세하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부과되는 그런 세금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취득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상속세, 증여세요.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몇 특징만 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상속세라는 것은 어떤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이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을 우리가 상속인이라고 하고, 자, 상속인은 보세요.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사망을 통해서 무상으로 취득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증여세는요, 어떤 세금이냐? 살아생전에, 이건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합니다. 이전하는 사람 증여자, 무상으로 이전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무상 이전받는 수증자가 내는 세금, 이게 뭐예요? 증여세예요. 자,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됩니다. 또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예요. 제가 아까 그랬는데 재산세가 나와 있으면 항상 누가 같이 나온다고요? 친구, 재산세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이 지역자원시설세 얘는 소방 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데 특히 부동산 세법이니까 건축물을 보유할 때 소방 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예,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친구 항상 재산세가 나와 있다. 누가 따라 나온다? 항상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항상 물납 분할납부 안 따라다니 항상 같이 생각합니다. 또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또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있는데 자, 어떤 겁니까?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아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그런 국세고요. 종합부동산세. 더 있지만 요 정도.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양도소득세예요. 얘네들은 양도시에만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먼저 딱 아셔야 돼요. 부동산 취득할 때 낸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세 가지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이걸 딱 틀을 잡고 나중에 이제 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과 용어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학자들이 얘기해요. 부동산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우리가 유통과세 또는 유통과세 하는 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통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유통이죠.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가죠. 이렇게 왔다 갔다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유통과세라고 하는데, 취득과 관련하거나 양도 관련한 조세를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유통과세, 유통세 이렇게 얘기하고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어떤 재산 보유에 대해서 담세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어떤 거냐? 보유과세. 그래서 보유과세는 어떤 게 보유과세냐고요?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을 보유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산 보유에 세금 부담할 수 있는 담세력을 보고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유통과세는 취득세, 양도세 같은 세금을 유통과세,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69페이지.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다가 처분하는 경우에 부동산 세금의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부동산 활동별로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주요 조세의 종류를 정리해본 다음과 같다. 그래서 부동산, 여기 우리 교재는 취득과 보유, 양도 동시부가 되는 세금, 또 취득과 보유의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얘네들이 이렇게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이 나와 있는데, 요것들은 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세목에 대한 공부가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때 보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좋은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딥다 외우기만 하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부가 되는 얘네들을 알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을 따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서 공부한 다음에 합치면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부가 되는 세금들을 다 우리가 종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지금은 시험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맨 아래 용어에 보니까 부가가치세는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지방소득세를 보세요. 부동산 등의 임대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시 적용되는 독립세로서 지방세에 속하는 세목이 다른데, 나중에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강조드릴 게 뭐냐면요, 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아까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하나였는데,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얘는 과세 주체는 특광 시군이었습니다. 얘만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과세 주체가 특광 시군이야. 특광 시군이었죠? 도가 아니라. 나머지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특광도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는 특광도.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독립세예요. 독자적 부과는 독립세인데, 얘가 예전에는 부가세였어요.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인데, 얘 부가세여가지고 예전에는 소득세, 법인세에게 10%로 부과됐어요. 그래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우리가 소득세, 종합소득세나 여러분 양도세 계산해요. 그러면 그 계산에 세금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1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1,000만 원이면, 지금도 똑같지만 양도세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서 세무서에 같이 신고 납부했어요. 근데 지금은 독립세로 전환돼서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따로 이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에게 10% 부과되는 부가세라고 표현이 돼서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얘는 뭐라? 독립세입니다. 독자적 부과는 세금이라는 거. 또 참고적으로 보시면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나눠져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이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지방소득세를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게 법인지방소득세예요. 근데 법인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개인지방소득세만 우리 시험범인데, 이게 이제 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여러분요, 지방소득세 얘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약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면 그 1,00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하니까 자동 계산이에요. 양도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0만 원,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에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 그 외에도 이제 더 좀 설명드릴 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한 가지 뭐 지방소득세가 독립한 문제로 딱 한 번 27회 때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요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소액징수 면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따가 용어 설명 드릴 건데 보세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지방소득세가 세액이에 지방소득세 세액이요. 얘는 2,000원 미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 빼고 이따가 또 자세히 배웁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 2,000원 미만일 때는 요거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따 또 하겠지만 2,000원이에요. 지방소득세 세액이 딱 2,000원이면 징수해야 하네요. 2,000원 미만이니까 빼고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는데요. 이따가 나오는데 이게 2,000원이에요. 2,000원 빼고 아래를 징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2,000원은 징수해야 하네요. 합니다. 2,000원 징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만이라는 것은 빼고 아래로 해요.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해야 하네요?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27회 시험 때 정답 지문이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습니까? 징수합니다. 2,000원은 징수한다고요.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배울게요. 오늘은 지방소득세 과세유치의 특강 시군이고 독립세라는 거, 부가세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는 거, 소득세 법인세 납세문자가 내는 세금이 지방소득세다. 이런 정도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소액징수 면제 이따 또 배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앞으로 가셔서 366페이지 6번에 가산세, 가산금 요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징수 방법과 관련해서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요 교재는 우리 교재는 여기는 없지만 징수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징수 방법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징수 방법은 어디서 나오냐면 뒤에 교재 몇 페이지냐면 372페이지요. 372페이지에 납세금 확정이라는 곳에서 표를 보니까 표만 보세요. 일단 내용은 보지 말고 표를 보니까 신고 납세, 정부 부가가세 제도, 지방세의 경우는 보통 징수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지 징수 방법과 관련한 얘기인데 이것을 제가 쭉 소개해 드릴게요. 징수 방법을 알면 납세금 확정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앞에 아까 가산세, 가산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제가요 여기 교재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아까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징수 방법, 요걸 이어서 366페이지까지 쭉 이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다 지우고 징수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요. 뭐 여러분들 뭐 할 때는 필요할 때는 뭐 사진으로 찍으셔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나중에 다음 카페에 보면 다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다운 받아서 갖고 오시면 거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조세 총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입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12월 달 다른 곳 제가 자료 올라간 것은 11월, 12월 두 달 동안 강의한 내용을 이제 매주 해가지고 두 달 동안 강의한 내용을 거기 정리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안 배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배운 것은 그냥 안 배운 대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참조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안 배운 거는 그냥 넘어가고 배운 내용만 제목만 보시면 되고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되고 다 정리돼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다 일체가 될 건데 여기 일단 보시면. 징수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단 제가 다 지울게요. 근데 사진으로 찍으실 분들은 뭐 찍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다 지우고 징수 방법을 쭉 제가 저기부터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오늘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또 막 이렇게 막 축하글도, 고맙다고 막 글도 올라오고 막 기쁨에 겨워서 이제 소식들이 올라오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가운데 또, 안타깝게 또 이제 안 되셔가지고 또 지금 블루를 삼키시고 오늘 또 술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쓸쓸히 지금 낙엽 떨어진 거리를 걸어가 다니면서 지금 블루를 삼키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 마음은 뭐 심정은 제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깝게 떨어진 거 뭐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냥 다시 늦게 나중에 공부 좀 했었으니까 나중에 뭐 5월달이나 6월달이나 그 나중에 공부를 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기초과정부터 차분하게 들어라. 그러면 차분하게 기초과정부터 들으면 잡생각도 안 나고, 또 그런 분들이 공부했던 분들이 기초과정부터 들으면요 쏙쏙 들어와요. 예전 작년에는 그냥 무조건 외웠던 것이 다시 이렇게 기초과정부터 보면은 의미가 있잖아요. 가슴에 와닿아요.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기초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따로 공부 복습 안 해도 그런 분들은 그냥 들어서 그냥 공부가 되고 감을 유지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2차 과목 같은 것은 특히 공부가 진짜 밑빠진 독이 물붓기예요. 그래서 계속 복습을 하지 않으면 조금만 시간 지나면 금방 물이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어차피 계속 빠져나가가지고 좀만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특히 나중에 공부하려면 다 까먹어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다 까먹고. 그러니까 미리 그냥 기초과정부터 들어서 계속 감을 유지하고, 또 개정도 세법이나 공법은 개정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올해 부동산 세법이요. 개정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책도 예전 책을 쓰려고 하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책을 종전 책을 각 쓰면 안 되고 새 책으로 해서 기초과정부터 들으면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의미를 알면서 들을 수 있다. 또 그래서 계속 감을 유지하고, 그럼 따로 복습도 안 해도 되고 수업 들으면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 시험을 이제 진짜 지쳐가지고요. 1차 합격했어요. 2차 이제 다시 봤었는데 처음에 한 해를 떨어졌어요. 다시 재수해서 1차 합격했어요. 그 2차 좀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1차 이제 합격해서 유예를 받아서 이제 요번에 2차를 봤는데 또 안 된 거예요. 그럼 다시 1차부터 시작하려니까 너무 막막하고, 이 시험은 이제 다시 이제 뭐 가족들도 하지도 말라고 하고 계속 이제 할 저기도 안 나고 엄두도 안 나고 의욕도 안 생기고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시험을 이거 별거 아니다. 막상 하면은 작년에 합격했든 올해 합격했든 내년에 합격했든 어차피 합격하면 별거 아닌데, 이 시험을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수많은 그 길거리 간판만 봐도 패배감이 생기고 생채기가 남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꾸 이게 패배감이 생겨가지고 안 좋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그냥 산을 넘어라. 그래서 다시 마음을 듬고 시작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합격하면 돼요. 이 중개사 시험. 그리고 합격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 보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프라인 제가 이제 카페 모임도 원래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원래 저 시험 끝나고 산에도 한번 갔다 왔고, 이번에 또 이제 그 방역 철저히 하고서 이제 방역하고 산에도 갔다 오고, 이번에 원래 12월 달에 송년 모임을 할 예정이었는데, 오프라인 모임을. 근데 코로나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모임 지금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제 합격한 분들 만약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새로 공부하는 분들도 막 와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중간에 공부할 때는 막 교수님 안 될 것 같아요. 막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했던 분이 후배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자기가 1년 내내 공부 잘한 것처럼 막 얘기해. 자, 여러분들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다들 누구나 다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슬럼프가 있어가지고 힘들고 그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어떤 난관에 부딪히거나 고민이 생기면 많은 먼저 합격한 선배들도 다들 그런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뚫고 합격했다.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오프라인에 나와서 공부한다는 것은 여건이 좋은 거예요. 여기 나올 여건이 못 돼서
더 어려운 힘든 환경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셔가지고 반드시 32회 시험 아셨죠? 합격해가지고 요맘때 내년 이맘때 당당히 합격자 이름에 올리고 고맙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축하도 저기도 하고 받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 다시 만약에 도전하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합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면 또 별거 아니에요. 또 막상 다 그래서 합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시험을 포기하고 만약에 이 산을 그냥 지나치면 두고두고 이게 어떤 일을 하실 때 패배감이 돼가지고 이게 뭔가 안 좋습니다. 반드시 합격하셔야지 넘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을 하시든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요. 징수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걸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라는 것이 날라오는 세금이 있고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자진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납세무자가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은 아까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 요 과표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죠?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합니다.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 산출세죠. 아까 그래서 또 배운 것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등을 말하는데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 종량세 그랬습니다. 그럴 때, 자, 요 과세표준 있잖아요. 요거, 납세의무자,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요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요. 어떤 세금은 납세의무자는 못하고 과세 주체, 세무공무원이 요 과표 결정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자, 납세의무자든 과세 주체든 세율은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줘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말은 이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아요.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은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지는데 먼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있죠.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하는 그런 세금도 있고요.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 있잖아요. 과세 주체가 자, 세무공무원이 요 세금 계산하는 조세도 있습니다.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에게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지방세에서는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신고납세 제도 또는 신고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지방세에서 하고 국세에서 하고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왜 달리하느냐? 자,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납부 방법이에요. 다시요. 신고납부 방법은 누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한다? 납세의무자가.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래 같은 징수 방법은요. 과세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라는 것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징수. 자,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세금 계산하냐에 따라서 신고납부 방법과 보통징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국세에서는 신고납세 또는 정부부과과세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럴 때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은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 의무를 불성실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가산세. 그 다음에
세무 공무원이 세금 계산에서 납세무자에게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데, 그럴 때 그 고지서에는요, 여러분,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납부기한.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합니다. 자, 고지서에요. 고지서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라고 돼 있어요. 근데 7월 30일 하루만 딱 지나도요,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냐면, 자,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자, 그래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자, 가산세와 가산금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뭐라고요? 가산세요. 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자, 꼭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하면 뭐라고요? 가산금입니다. 그러니까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별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자,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가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자, 미납부했는데 가산금, 세금 안 냈을 때 어떤 때는 가산세, 어떤 때는 가산금, 이게 헷갈리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고지서가 날라올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뭐고? 가산금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요, 계속해서 봅니다.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2차적으로 과세 주체가 세무공무원이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로 해서 산출세, 즉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세무상이, 국세 같은 거 그렇고 지자체장이 이 과세 주체가 다시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요, 여기 이 가산세를 합합니다. 가산세를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세금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겠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계산됐어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가산세 20만 원을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겠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 고지서에는 또 납부기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또 미납부해요. 그럼 어떤 죄를 받는다고 금방 배웠어요? 가산금이라는 게 적용돼요. 지방세는요, 올해까지는. 근데 내년부터는 이게 개정이 돼요. 자, 개정되는 내용은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징수가 됩니다. 현재 법령까지로 하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원칙적으로 보세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하는데, 여기 봅니다.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원칙 신고 납부인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원칙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가 그래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자, 특정자원, 올해는 특정자원분인데 이제 바뀌니까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는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는 뭐라고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입니다. 더 있지만 요 정도만 알면 돼요. 다 그런 데 지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 어떤 게 있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지방세가 있는데
미납부하면 가상금융됩니다. 내년에 이제 바뀌는데 그 바뀌는 얘기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어떤 게 그러냐면 재산세요. 재산세 여러분 집으로 거기서 날라오잖아요. 예?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에 시장구수 구청장이 세금 계산해서 거기서 보내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재산세 보통 징수합니다. 또 재산세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 징수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요, 재산세 따라서 보통 징수, 고유서를 통해 징수됩니다. 또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 그러고 보니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 원칙이라고 했는데 또 보통 징수하기도 하네요. 여러분, 조세총론에서 우리가 지방교육세를 보면 항상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족보 뉘집자식이냐. 뉘집자식입니까?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자,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아직은 본세목과 부가세를 자세히 공부를 안 했는데 한번 맛보기를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같은 세금을 독립세, 본세로 해가지고 독립세, 본세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부가세가 있는데, 얘네들을 납세무자는 법에 정해진 부가세를 같이 내야 되는데 뭐가 부가세로 정해져 있냐면 얘네들 세금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무자는 얘네들 이걸 낼 때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도 같이 내게 되는데, 그럴 때 이 부가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전부 다요 성격이나 징수 방법이나 납세무 성립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 그런 것들이 다 부가세는 독립세, 본세를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요,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MBC TV에 전파견문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경규 씨가 사회를 보고 연예인 패널들이 나와서 이제 스튜디오에 있고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들이 나와요. 걔들한테 사전에 어떤 단어를 보여줘요. 그리고 단어를 보여주고 시청자는 볼 수 있어요, 그 단어를. 근데 얘네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단어는 말하지 말고 힌트를 주라고 해요. 그걸 맞출 수 있도록 스무고개처럼 힌트를 주라고 하면 얘네들이 나와서 힌트를 주고 연예인 패널들이 이제 그걸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맞추면, 힌트에서 맞추면 500점, 두 번째 힌트에서 맞추면 400점, 이런 식으로 청팀, 백팀 나눠져서 경쟁하는 건데, 어떤 애가 딱 나오더니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애가 딱 나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요. 자, 어떤 단어예요? 모르겠죠? 두 번째 힌트로 나옵니다. 아빠가 던지면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뭘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부부싸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있잖아요, 똘똘한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들 뽑아가지고 있죠? 부가세, 독립세, 부가세를 14개 설명한 다음에 여기 광명 배움, 여기 어른들 앞에서, 학원 어른들 앞에서, 자, 부가세란 말을 하지 말고 문제를, 힌트를 줘봐라. 그러면 걔가 딱 뭐라고 하냐? 어떤 똘똘한 남자애 나와서 그때 달라요, 이렇게 딱 얘기하고 들어갑니다. 또 두 번째 힌트, 여러분이 못 맞추면 두 번째 힌트 들어 이제 똘똘한 여자애가 나와서 다르게 힌트를 줬어야 되는데 얘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때 달라요 이러면서 전 힌트를 줍니다. 부가세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때 달라요.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예를 낼 때는, 부가세로서 예를 낼 때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얘도 같이 부과되고요. 얘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할 때 모두 같이 신고납부해? 지방교육세도.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합니다. 근데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요, 얘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때 얘도 보유 단계에서. 그 다음에 재산세 보통 징수할 때, 고유소를 발부할 수 징수할 때 지방교육세도 보통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들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예? 그때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교육세 같은 세금은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고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활동에 따른 분류해서 배웁니다. 예? 본세에 따라서 이렇게 취득 시에도 보유 시에도 또 신고 납부하기도 하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뭐하고 보통징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가세들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다 본세에 따라갑니다. 부가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냥 신경 쓸 거 없어요. 본세, 독립세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만 보면 돼요. 그것 따라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딱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그러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해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본시설세, 소방분 얘네들 보통징수.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어요.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 날라오는 세금이 있는데 정부 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그러냐면 종합부동산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얘도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원칙이 그래요. 종합부동산세.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있잖아요. 납세무자가요.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에이 진짜 휴지통에 버리고요.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 납부할 수도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신고 납부를 선택하지 않고 다 그냥 고지서가 날라오는 대로 세금을 내지만 어떻든 간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가 하는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신고 납세하는 국세 대표적인 예가 종합부동산세.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를 선택했을 때는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정부부가 하세요.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징수 방법을 물어보면 얘는 뭐 하는 세금이라고요? 정부부가 하는 세금입니다. 원칙은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 선택할 수 있다는 것뿐이죠. 고지서 달라고 휴통에 버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 납부예요. 국세는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웬만하면 다 신고 납부입니다. 자 국세에서 정부 부가가세, 거기서 날라오는 국세 딱 그러면 어떤 것만 기억해? 종합부동산세. 요거 딱 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합니다. 종부세, 원칙, 정부부가세.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조세이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조세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재산세는 지역자본시설세, 소방분 얘네들은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고지서를 통해서만 징수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집으로 올해 2021년도 이제 2021년도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여름에. 그러면 진짜 여보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거 알지? 자 그러니까 우리 집 재산세 올해부터 내가 계산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종부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징수 방법 이 흐름을 머릿속에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신고, 자,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세. 자,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얘가 신고 납부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하면 올해까지는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정된다.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돼요.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들 4가지 신고 납부고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 날라온 휴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보통징수.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고지서가 날라오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거냐? 재산세, 친구, 지역자본시설세, 소방분 이런 애들은 등등 보통징수한다. 국세에서 정부부가 사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다?
종합부동산세. 얘는 원칙은 정부가 세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도 있고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냐면 366페이지 6번 가산세와 가산금 있잖아요. 잠시 쉬었다가 제가 가산세와 가산금을 아까 징수 방법 자세히 소개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와 가산금 366페이지 6번 가산세와 가산금 요거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교재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뒤에 나올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가산세와 가산금 이제 지금 입법 예고 더 있고 국회 계류 중인데 법안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게 만약에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지방세도 가산금이 없어지거든요. 국세는 이미 없어졌고요. 그럼 요 가산세와 가산금이 어떤 내용인지를 자세히 또 개정된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잠시 쉬었다가 자세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